사극에서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신하들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평범한 백성들은 임금님께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억울한 백성이 왕에게 직접 호소했던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관아에서 해결이 안 될 때 조선의 백성들은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꽹과리를 치며 직접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이걸 격쟁이라고 해요. 왕 앞에서 꽹과리를 친다는 건 목숨을 건 도박이었어요. 맞을 각오를 하고 엎드려야 했던 그 절박함. 잠들기 전 달빛 아래에서 듣는 옛 이야기로 지금부터 춘향이가 들려드릴게요. 격쟁은 왕이 행차할 때 길가에서 꽹과리나 징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예요. 왕이 직접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였죠. 조선 초기부터 존재했지만 특히 영조와 정조 시대에 활발하게 운용됐어요. 왕이 백성과 소통하는 창구 중 가장 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이었어요. 전하, 억울하옵니다. 소인의 억울함을 들어주시옵소서. 격쟁을 하려면 일단 왕의 행차 경로를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행차가 지나는 길목에 미리 나가서 기다렸다가 왕이 지나가는 순간 꽹과리를 치며 엎드려야 했죠. 이때 주변을 호위하던 군사들이 달려들어 제압하는데 이미 엎드린 채 고함을 질러 왕의 이목을 끌어야 했어요. 정말 목숨을 건 한판 승부였던 거예요. 실패하면 그냥 맞고 끝이었으니까요. 격쟁이 접수되면 바로 왕이 듣는 게 아니라 일단 의금부에 구금되고 올린 내용을 검토한 뒤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왕이 직접 심리하기도 했고 해당 관청에 넘겨 처리하게 하기도 했죠. 격쟁을 한다고 무조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단 하나의 선택지였던 거예요. 격쟁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왕의 행차를 방해한 죄로 기본적으로 곤장을 맞아야 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러 갔다가 일단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쟁은 맞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절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처벌을 감수하면서 1인 시위를 하는 것과 비슷한 셈이에요. 왕의 행차를 방해한 죄로 일단 곤장을 치겠다. 그 후 내용을 검토하겠노라. 격쟁 내용이 터무니없거나 거짓으로 밝혀지면 더 큰 처벌을 받았어요. 반대로 억울함이 사실로 인정되면 해당 관리가 처벌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죠. 실제로 격쟁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부당한 수탈을 고발해서 결과를 얻은 사례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곤장을 맞으면서도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영조는 특히 격쟁에 적극적이었어요. 백성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걸 왕으로서 들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영조 시대에는 격쟁 건수가 크게 늘었고 실제로 처리된 사례도 많았어요.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격쟁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졌던 거예요. 같은 제도라도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법이죠. 격쟁과 비슷한 제도로 신문고도 있었어요. 태종 때 만들어진 신문고는 대궐 앞에 북을 설치해두고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이 그 북을 치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제도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개념이었죠. 취지는 정말 훌륭했어요. 누구든 억울하면 북을 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인 거였거든요. 백성의 억울함을 짐이 직접 들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데 신문고는 실제로는 잘 활용되지 못했어요. 북을 치려면 한양까지 직접 와야 했는데 지방 백성들은 한양까지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먼 지방에서 한양까지 걸어오는 것만 해도
수십 일이 걸리는 거리였으니까요. 그리고 북을 치기 전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이 어려웠어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해진 제도였던 거예요. 반면 격쟁은 왕이 지방을 행차할 때도 가능했기 때문에 지방 백성들도 이용할 수 있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기도 했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접근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신문고와 격쟁의 차이가 잘 보여줘요. 격쟁 말고도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전하는 방법이 또 있었어요. 바로 상언이에요. 글로 써서 왕에게 직접 올리는 방식이었는데 격쟁처럼 행차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문서로 호소하는 방법이었죠. 몸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글로 싸우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상언은 격쟁보다 절차가 좀 더 복잡했지만 비교적 안전했어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릴 수 있었고 양반부터 평민, 심지어 노비까지 상언을 올린 기록이 남아있어요. 조선이 완전히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라 최소한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두려 했다는 걸 보여주는 제도예요. 물론 그 창구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요. 꽹과리를 치고 곤장을 맞았어도 억울함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이요. 물론 이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작동한 건 아니에요. 권력 있는 관리가 백성의 호소를 중간에서 막거나 왜곡하는 경우도 있었고 왕이 모든 내용을 직접 들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선이 백성의 억울함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으려 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격쟁, 신문고, 상언, 조선의 백성들이 억울함을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청원을 올리고 SNS에 글을 쓰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수백 년 전에도 백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최고 권력자에게 닿게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방법은 달라도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마음은 같았던 거예요. 꽹과리 하나 들고 왕의 행차 앞에 엎드렸던 그 사람, 맞을 각오를 하고 억울함을 외쳤던 그 목소리.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훨씬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지만 그 마음의 절박함만큼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억울함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용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꽹과리를 들고 길목에 섰어요. 두려움에 떨면서도 엎드렸고 곤장을 맞으면서도 억울함을 외쳤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춘향이는 생각해요. 감사를 전하며 오늘은 조선 백성이 왕에게 억울함을 전하는 법, 격쟁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춘향은 앞으로도 책 속에 짧게 남겨진 기록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조선의 뒷이야기까지 소름 돋고 슬프고 때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고 찾아올게요. 다음엔 어떤 조선시대 이야기가 듣고 싶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1000개의 야사로 찾아뵐 춘향이가 다음에 들고 올게요.